피노키오. 글 카를로 콜로디. 그림 헤라르도 바로. 옮김 주정자. 사람들이 뜸해진 거리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하루 종일 폴짝폴짝 뛰어다니던 귀뚜라미 지민이도 잠자리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지요. 지민이는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길 끝자락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집이 하나 보였어요. 지민이는 창문으로 방 안을 엿보았어요. 삐걱거리는 의자에 낡은 침대 하나, 보잘것없는 좁은 방이었지요. 방 한가운데 탁자 옆에서 할아버지가 뚝딱뚝딱거리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지요. 마치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민이는 창문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제페토예요. 나무로 가구며 살림살이를 만드는 목수였지요. 지금은 친구에게서 얻은 나무 토막으로 꼭두각시 인형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를 자르고 깎아 머리를 만들고 눈과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목을, 다음에는 어깨와 배, 팔, 다리를 차례로 만들었어요. 인형을 다 만들고 나자 제페토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옳지, 피노키오라고 해야겠다. 전에 피노키오 가족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주 행복해 보였지. 제페토 할아버지가 잠이 들자 반짝거리는 환한 빛이 방 안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파란 옷을 입은 요정이 날아와 지팡이로 피노키오의 머리를 톡 쳤어요. 지민이의 눈에 피노키오가 움찔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요정이 피노키오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피노키오, 이제부터 넌 걷고 말도 할 수 있단다. 그렇다고 네가 완전히 사람이 된 건 아니야. 하지만 착하게 지낸다면 진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놀란 지민이의 눈이 왕방울만해졌어요. 지민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요정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대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노키오가 탁자 아래로 훌쩍 뛰어내리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걷고 말도 해. 그때 피노키오가 지민이를 발견했어요. 난 누구야? 난 지민이 말하는 귀뚜라미야. 지민이가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생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피노키오가 지민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 줄래? 날 해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야. 제발 부탁해. 난 힘없고 한없이 약한 귀뚜라미거든. 그래. 그렇다면 정말 가여운 귀뚜라미로군. 좋아. 네 친구가 되어줄게. 불쌍한 내 친구. 피노키오가 빙글빙글 웃으며 재밌다는 듯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날 아침 제페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꼭두각시 인형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다니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입을 맞추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이제부터 피노키오, 넌 내 아들이야.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도 가고 훌륭한 사람도 되는 거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다음날 피노키오는 학교 가는 길에 고양이와 여우를 만났어요. 둘은 늘 같이 거리를 쏘다니며 지나가는 아이들을 괴롭히고는 했어요. 안녕, 피노키오. 고양이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 어디 가는 거야? 여우가 피노키오의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학교에 가. 피노키오가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어요. 뭐라고? 학교에 간다고? 그렇게 재미없는 곳을 간다고? 여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양이도 낄낄거리며 피노키오를 붙잡았어요. 학교는 바보들이나 다니는 곳이야. 재미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지금도 저기 극장에서 신나는 인형극을 하고 있거든. 피노키오는 잠깐 동안 생각했어요. 그래, 학교는 내일 가면 돼. 피노키오는 학교 대신 극장으로 향했어요.
피노키오가 극장 안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무대 위에 있던 나무 인형들이 피노키오를 알아보았어요. 피노키오다! 정말 피노키오네? 나무 인형들이 외치는 소리에 피노키오는 신이 나서 껑충 무대 위로 뛰어올랐어요. 무대 위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무섭게 생긴 극장 주인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무대 위가 조용해지고 피노키오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 인형을 모두 망쳐버린 놈이 누구냐? 피노키오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신이 나서 그만. 좋다. 그렇다면 너도 여기서 일하는 거다. 며칠이 지났어요. 피노키오는 아빠가 보고 싶어 엉엉 울었어요. 다행히 극장 주인이 피노키오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돌려주었어요. 피노키오가 집으로 돌아오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무척 기뻤어요. 그동안 할아버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피노키오만을 기다렸지요. 피노키오야, 어디 갔었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안아주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심부름을 보내셨는데 그게 좀... 피노키오가 우물쭈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피노키오의 코가 쭉쭉 길어졌어요. 피노키오가 말을 하면 할수록 코는 점점 더 늘어났어요. 겁이 난 피노키오가 그동안 일을 사실대로 말하자 코가 원래대로 되돌아왔어요. 다음날 피노키오는 굳게 다짐을 하고 다시 학교로 향했어요. 피노키오는 앞만 똑바로 보고 걸었어요. 지난번처럼 한눈 팔다가 못된 친구들을 만나면 큰일이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워워 하며 덜커덩거리는 바퀴 소리가 들려왔어요. 피노키오가 재빨리 길 옆으로 비켜섰지만 수레는 피노키오 옆에 멈추어 섰어요. 수레에는 아이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고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어찌나 신나고 즐겁던지 피노키오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너희들 어디 가는 거니? 아이들 대신 마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장난감 나라로 가는 중이란다. 너도 우리랑 함께 가겠니? 아니에요. 난 학교 가는 중이에요. 아빠와 약속했어요. 피노키오가 대답하자 아이들이 한꺼번에 외쳤어요. 우리랑 같이 가. 거기 가면 재미있을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대. 피노키오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러나 잠시 후 피노키오는 귀뚜라미 지민이와 함께 수레에 올라탔어요. 장난감 나라에는 아이들만 살았어요. 학교에도 선생님도 없는 아이들만의 천국이었지요. 거리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넘쳐났어요. 공놀이를 하는 아이,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 물구나무 서기를 하며 걷는 아이, 공중제비를 하는 아이도 있었지요. 피노키오는 금방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신나는 놀이에 빠져들었어요. 몇 날 몇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피노키오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극적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머리에 기다란 뿔 같은 게 만져졌거든요. 피노키오는 얼른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피노키오는 머리 끝에 달린 두 개의 당나귀 귀를 본 순간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어요. 피노키오는 귀를 잡아당기고 쥐어 뜯어보았지만 분명히 당나귀 귀였어요. 피노키오는 두 귀를 움켜잡고 울부짖었어요. 피노키오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대로 있으면 곧 당나귀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피노키오는 울음을 그치고 지민이에게 장난감 나라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지민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될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할게. 아이들이 모두 잠든 그날 밤 피노키오는 장난감 나라에서 도망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 힘들었어요. 피노키오는 서커스단에 팔려가기도 했어요. 피노키오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제주 넘기를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분칠을 하고 춤을 추었어요.
겨우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찾아 집을 떠난 뒤였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편지만이 남아 있었지요. 아빠가 날 찾으러 가셨대. 어떡하지? 피노키오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찾으면 돼. 지민이는 피노키오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그곳에서 제페토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갔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피노키오는 지민이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는 잔잔했어요. 갈매기가 뱃전에 앉았다가 물 위로 튀어오르는 물고기들을 낚아채 날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의 물결이 높아지더니 바다 한가운데 커다란 섬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어요. 저게 뭐지? 피노키오가 깜짝 놀라 지민이를 돌아보았어요. 저건 고래잖아. 지민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물결이 점점 거칠게 일어나 배가 끼우뚱거렸어요. 배는 점점 고래와 가까워졌어요. 조심해, 피노키오! 피노키오와 지민이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고래는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입을 벌리고 피노키오가 탄 배를 후루룩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피노키오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온통 깜깜한 어둠뿐이었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민이! 지민이! 피노키오는 겁에 질려 큰 소리로 지민이를 불렀어요. 피노키오, 나 여기 있어. 바로 옆에서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고래 배 안에 들어왔나 봐. 겨우 정신을 차린 피노키오는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은 뭐지? 피노키오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불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미끈미끈하고 끈적거리는 고래의 배 안을 걸어가느라 몇 번씩이나 넘어졌지요. 냄새도 고약했어요. 마침내 피노키오는 불빛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페토 할아버지가 조그만 탁자에 앉아 촛불을 켜두고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뛸 듯이 기쁘고 놀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 피노키오는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 할아버지의 목에 매달렸어요. 네가 정말 내 아들 피노키오란 말이냐?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서로 꼭 껴안고 기뻐했어요. 피노키오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괜찮다, 피노키오. 널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단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아빠,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 해요. 피노키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을 피워 연기를 내면 고래가 매워서 재채기를 할 거야. 그 틈을 타서 빠져나가자. 지민이가 피노키오의 어깨 위로 튀어오르며 말했어요. 마침 고래 배 안에는 고래가 통째로 삼킨 장사배가 있었어요. 배에는 통조림이랑 포도주, 양초, 성냥들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배를 뜯어낸 나무 조각으로 불을 피웠어요. 고래 배 안은 금방 연기로 가득 찼어요. 그러자 고래 배 안이 마구 흔들리더니 바닷물에 쏟아져 들어오고 고래가 아주 큰 소리를 내며 심하게 재채기를 했어요. 에취!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바닷물에 휩쓸려 고래의 배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지요. 피노키오는 쇠약해진 제페토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헤엄을 쳤어요. 바다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서 곧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파란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잘했어, 피노키오. 지금까지는 거짓말도 하고 말썽도 부렸지만 네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라는 걸 잘 알아.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는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해. 앞으로도 잘 생각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렴. 파란 요정이 마술 지팡이로 피노키오를 톡 쳤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노키오가 씩씩하고 잘생긴 진짜 아이로 변한 거예요. 이제 정말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착한 아들이 되었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아이가 되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도 전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었어요. 말하는 귀뚜라미 지민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믿음직스럽고 영리한 친구로 늘 피노키오의 곁을 지켜주었지요. 가끔씩 피노키오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